네, 안녕하십니까. 허버지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9월 중순까지, 또 추석까지 되게 더웠잖아요. 그래서 되게 더운 날씨 때문에 이사 FW 시작을 하고 가을이 찾아왔는데도, 문득, 선뜻, 선뜻 가을 제품들을 사기가 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을이 다가왔고, 이제 가을 제품들을 좀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편집샵을 운영을 하면서 하루에 한 2개에서 3개 내지 정도의 브랜드 입점제가 오거든요. 그러면 한 달로 치면 거의 시즌에는 한 100개 정도 진짜, 아니면 비시즌일 때는 한 4, 50개 정도인 것 같은데, 시즌 때는 한 100개 정도의 이제 입점 제한이 메일로 와요. 뭐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근데 지난 한 5년간, 4년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 시즌마다 한두 개 정도의 그 제품들을, 브랜드를 좀 바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하바티에 입점을 해서 고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브랜드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 시즌마다 3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플랫폼이나 되게 이제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많이 입점을 해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지만, 저희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브랜드랑 브랜드 제품을 보여주는 거를 제일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 스토어의 크기 한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이상 컸을 때 저희가 그 브랜드들을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저희 샵이 성장하는 그 크기만큼 매 시즌마다 한 2개 정도 브랜드를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몇 년간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브랜드들을 처음에 미팅을 할 때 이제 옷을 가져오시거나 이제 메일로 이미지를 딱 보여주면, 최근 한 4년 동안 되게 이 씬에서 되게 잘 나가고 많은 사람들 사랑받는 브랜드랑 너무 유사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포터리랑 똑같은 브랜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러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포터리라는 브랜드를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봐왔으니까 대략적으로 이 브랜드가 셔츠의 봉제랑 데님의 봉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계속 봐왔기 때문에, 제가 생산자 메이커는 아니지만 이거는 포터리에서 했던 봉제인데 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포터리의 패턴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제품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터리랑 비슷한 원단 써서 가격 낮춘 브랜드, 아니면 포터리랑 뭐 되게 비슷한 실루엣인데 좀 비슷한 실루엣이고 원단도 거의 비슷한데 봉제를 좀 낮춰서 뭐 좀 저렴하게 파는 브랜드, 이런 룩북도 되게 비슷하게 찍으려고 노력하고, 물론 앞서 나가는 잘을 하는 브랜드들을 좀 더 이제 참고해서 한 걸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미팅을 하기도 전에 좀 미팅을 안 한 경우도 되게 많았고, 이제 그러한 시간이 되게 좀 지났는데, 최근에 제가 새로운 브랜드를 이제 런칭하신 분들을 조금씩 만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뭐 17년도, 18년도에 그 브랜드 대표님들을 만났던 그런 눈빛, 그 대표님들의 눈빛, 그런 향기, 그런 것들이 보이는 국내 브랜드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선에 했던 것들 안 하고 나는 이런 것들을 개척을 할 거야라는 브랜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포터리라는 브랜드, 뭐 브라운야드 유스, 그리고 러프사이드, 뭐 홀리선, 이런 브랜드들이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 시장이 좀 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체감을 잘 못하지만, 이런 포터리 같은 뭐 유스 브라운 이런 시장이 되게 작았어요. 되게 작고 없었어요. 예, 없었진 않지만 되게 작았어요. 되게 작아서 그 브랜드들이 성장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저는 그 브랜드들의 노력과 또 여러 가지 그 고객들의 니즈가 맞아서 되게 이 시장이 커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포터리 대표님이나 그런 대표님들의 그런 눈빛과 열정들 있잖아요. 되게 열심히 하셨거든요.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근데 최근에 만났던 브랜드들한테서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브랜드들을 하바티에서 뭐 입점을 하든 안 하든 조금 계속 소개시켜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직 이제 제가 유튜버를 시작하면서 그 구독자가 많지 않아도 그런 영상을 담아서 많은 분들한테 이런 브랜드가 있고 이런 브랜드도 사랑해달라라는 그런 뭔가 좀 대승적인 차원, 그리고 저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소개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브랜드를 미팅한 것 중에 또 한 개의 브랜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키바타라는 브랜드예요. 키바타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아시는 분들은 벌써 아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하우트 데님이라는 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어떻게 보면 데님 쪽에서는 굉장히 전문가고, 그리고 데님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많은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랑 되게 이웃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뭐 이렇게 제품을, 되게 좋은 제품들을 구매해서 그걸 정말 찐으로 리뷰하는, 왜냐하면 메이커 입장이기 때문에 리뷰 자체가 그냥 이게 좋다 저게 좋다가 아니라 되게 디테일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좀 열광했던,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던 블로거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어떻게, 저는 근데 키바타라는 브랜드를 최근에 알게 됐어요. 포항에 이제 그 매니저님이 알려주셔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또 지인분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진짜 눈빛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브랜드처럼 저도 그런 브랜드처럼 좀 성장하고 돈 좀 벌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만났는데 옷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옷 얘기만 하시는 분을 만나기가 요즘엔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요즘에는 비즈니스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내가 옷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옷을 만들었다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적어요. 근데 이분은 옷 얘기만 하고,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분이 만들었던 옷을 보기 전에 옷 얘기만 하시길래 저는 이제 듣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혹시 그럼 제품 보여줄 수 있냐 했는데 봤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와 개쩐다. 와 근데 진짜 고생하셨겠네요. 아니면 와 정말 와 이 옷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어요. 저는 이 얘기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분의 고집과 이분의 수준이 있어서 더 좋은 옷을 만들려고 하신 것도 있는데, 그 열정 있잖아요, 열정. 그 열정을 가지신 분이 저는 요즘에는 많이 만나보지 못해서, 옷에 대한 열정을 가진 것만으로 저는 되게 이 하우트 데님 만드시는 대표님한테 되게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드는 옷은 무조건 이런 열정을 가진 옷으로 만들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품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냐고 여쭤봤는데, 제 기준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이 가격에 판매를 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뜰리에 브랜드가 한국에서 판매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아뜰리에이다 보니까 가격도 되게 높고 좀 난해한 디자인이 있는 브랜드도 있고 한데, 일본에도 아뜰리에 브랜드들이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아뜰리에 브랜드들이 가격이 되게 높아요. 그걸 소비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매수하는 되게 어렵겠죠. 근데 저는 아뜰리에 브랜드가 한국에서도 이제 되게 매수화가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의 아뜰리에 제품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뜰리에 데님 제품들은 저는 매수화까지는 아니지만 고객들의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아뜰리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뜰리에 브랜드 하시는 분들 좀 만나보면 되게 멋있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나 진짜 멋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따라와, 이런 거 멋있는 거 너희도 입을 줄 알아야 돼 정도로 약간 일방향적인 소통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아뜰리에 브랜드를 바잉하기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분의 철학과 그분의 생각을 다 녹여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다 녹여내면서 소개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저는 아뜰리에 브랜드를 다룬 적이 거의 없고 한두 번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예, 아뜰리에라는 게 좀 기준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근데 이번에 키바타라는 브랜드를 보면서 이제 최근에는 데님도 내고 사시코 데님도 내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데님이 출시를 하는데, 저는 그 대표님 만났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근데 이거 하바티에서 판매를 안 해도 되니까 이 브랜드의 이런 가치와 기조와 방향 자체가
좀 훼손되지 않고 계속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 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계속 정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되게 이제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아직 출시하지 않은 데님은 못 사고 49 데님을 바로 구매했어요. 그 자리에서 입어보고 혹시 이거 저랑 사이즈 맞아요? 맞대. 이거 바로 구매. 새 제품이에요? 새 제품이네. 그냥 새 제품이라고 확인하고 바로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입고 있어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입고 있거든요. 보이나? 되게 멋있어요. 되게 멋있는데 뭐 제가 입은 데님을 자랑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이 키바타라는 브랜드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분이 이제 데님 메이커이고 데님을 뭐 전문가이다 보니까 데님 쪽으로 많이 이제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브랜드들한테. 그리고 일단 유니온 스페셜을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으셔서 이제 밑단에 아타리가 이렇게 쫙 사선으로 날 수 있게끔 유니온 스페셜로 기계를 치는 기계도 가지고 있어서 직접 그런 수선들이 다 가능하신 분이고 정말 저는 반했어요. 그러니까 이 데님이 판매가 사람들한테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 이런 열정을 가지신 분이 있고 이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 되게 감명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없는 건 아닌데 드물어졌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네, 왜냐하면 포터리 대표님도 지금도 밤새 야근하지만 포터리 대표님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잠 못 자고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열정이 저는 저 사람이 이렇게 포터리라는 브랜드가 안 될 수가 없다고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포터리뿐만 아니에요. 홀리사, 러프사이드 제가 만났던 폴리테로 대표님도 지금도 또 가고 밤새도록 일하고 뭐 다 똑같죠. 999 휴머니티나 해칭룸 제가 그 만나왔던 대표님들은 그 열정적으로 되게 일하시는데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결국 결과가 나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환경이나 현재 이런 판매나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진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결국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브랜드도 되게 가치 있고 정말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데님 메이킹을 한 지는 되게 오래되셨는데 이 브랜드를 시작하신 지는 아마 얼마 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 브랜드가 제가 데님을 가지고 있나? 제가 데님 있어요. 사실 그 대표님이 이 지금 데님을 이제 저기 천연 염색을 하는 장인들한테 데님을 이제 다잉하러 보내신대요. 근데 그 보내기 전에 제가 잠깐만 좀 빌릴 수 있냐, 이거 영상에 한 번만 정확하게 안 담기겠지만 한번 담아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괜찮다고 잠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요게 이제 원워시 제품인데 이 원워시 제품인데 되게 재밌어요. 원단이 5개 원단을 썼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허리 라인에 오비 라인에 49. 근데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요 원단이 4개가 데님 원단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패턴을 어떻게 잡았냐는 거예요. 충류를. 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잡았냐고 하니까 이 대표님이 패턴을 직접 뜰 수 있으니까 계속 수정하면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옷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데님을 이거 4개 그리고 요 원단의 특징이 다 달라요. 그 50년대 이제 푸른기가 있는 리바이스 데님을 좀 모티브로 한 데님도 있고 뭐 무라사 쓴 원단도 있고 정말 대단합니다. 그 요게 페이딩을 했는데 이제 요게 된 거예요. 라이트 페이딩을 했는데 근데 대단한 게 이질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님 워시한 것 중에 이질감 있는 건 저는 조금 아니거든요. 아니라기보다는 조금 너무 이렇게 막 극과 극이다. 너무나 막 패셔너블하게 티냈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뭔가 데님이 일본에 그런 거 많잖아요. 원단 이제 메이킹을 하는데 다른 원단 다른 거 써서 그 워싱돌에서 색깔이 되게 다른 거. 저는 그런 데님은 잘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요게 이제 워싱을 돌린 제품인데 워싱 자체도 되게 멋있어요. 근데 또 여기에서
대박인 거는 요 제품. 이 워싱 돌린 제품에서 감물을 진짜 감의 물 있잖아요. 그거를 2년 발효한 그 감물 가지고 이렇게 염색을 한 거야. 천연 염색을. 저기 시골, 정확히는 뭐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어디 시골에서 전문가들이 천연 염색 장인들이 해주는 그런 감물로 2번, 3번 이상 다잉한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이 하나 나오는데 하루 종일이 아니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막히면. 예, 그래서 되게 희소성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아틀리에적인 기질이 있지만 되게 고객들이 입을 수 있는 선인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좀 기준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요거 그리고 요게 진짜 기가 막힌데 러스티라는 색상인데 그 감물을 한 번 한 거에 그 호두피 물 있잖아요. 호두피 물로 또 염색을 한 거예요. 발효시켜서.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여쭤보니까 원래는 이제 일본에서도 호두피로 염색을 할 때 좀 블랙 색상을 내고 싶으면 좀 호두피로 한대요. 근데 이제 감물로 먼저 하고 호두피로 하는 이유는 감물에 있는 탄닌 성분이 탄닌 성분을 업히고 그 위에 이 호두피를 업히면 그 탄닌 성분이 반응을 해서 이 블랙이 더 잘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다 보면 호두피가 워싱이 좀 빠지고 이제 그 푸른기에 데님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워싱할 때는 조금 아마 단독 세탁을 해야겠죠.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근데 가격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40만 원대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40만 원대인 게 말도 안 되는 생각해요. 왜냐면 원단도 들어갔는데 충분까지 다 잡아서 이 생산할 때 그 에너지가 엄청났을 텐데 근데 아마 대표님께서 패턴을 직접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기가 직접 작업한 거에 대해서 다 이제 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 제품은 만약에 이 제가 설명하는 것도 되게 아까워요. 그 대표님한테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다 보면 아타리가 사선으로 나 있는 게 보일 텐데 이것도 이제 유니온 스페셜로 기계 쳐서 또 고증을 반영했고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기에 실이 봉제사가 20개 들어갔대요. 그래서 풀카운트나 이런 데님이 15개인가 16개 정도 들어갔는데 그 데님보다 더 많이 들어가자라는 걸로 이렇게 또 했고 그 정확한 그러니까 맞다. 밑에가 이제 밑단이 그 유니온 스페셜 기계로 칠 때 이제 일본산 면실로 쳐서 되게 워싱이 오래되고 오래 입은 청바지인데 이 실이 살아있는 게 좀 뭔가 이질감이 든다고 해서 일부러 워싱돌에서 터지게끔 면실을 사용했어요. 일본 팬츠들이나 일본에서 많이 하는 그런 고증을 반영한 팬츠들처럼 되게 많이 열정이 녹아져 있는 게 제가 설명해도 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걸 만드신 대표님한테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영상을 준비했어요. 보시죠. 이게 자체가 이제 데님 자체가 이제 원단이 4개 들어갔대. 6개 들어갔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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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형태는 우리가 아는 5K, 5 포켓 데님인데 그 원단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3개, 4개, 5개가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데님으로는 4개고 이건 이제 허리 쪽에는 40호 원단이 들어간 건데 네. 그 원단 특성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오른쪽이 좀 약간 컬러 자체가 얘에 비해서는 좀 푸른 네. 이게 이제 이거는 짐바브웨에 원래 네프가 낀 데님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었고 얘는 그 리바이스 60년대에 살짝 초록기 있는 그 원단을 복각한 그런 원단을 좀 사용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뒤에도 보면 네, 이제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조직이 이 친구는 이제 또 60년대 리바이스의 좀 파란 인디고 데님을 해준 거고 얘는 이제 우리가 무라사라는 실이 낀 원단이 있어요. 무라사가 뭐냐면 그 원단 보면 이렇게 세로 결에 우리가 타테오치라고 하는 좀 되게 일본스럽다 하는 데님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라사라고 하는 건데 그 무라사가 그 실이 울퉁불퉁 해가지고 그 조직이 밖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좀 비가 오는 것 같네 하는
뭐 그런 실이 낀 원단이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비가 옵니다. 그래서 뭐 얘는 이제 이번에 뭐 키바타가 처음 기성복을 시작했던 이제 원단인데 네. 이제 사시코 이제 원단으로 이 원단은 자카드 기계로 아예 짜가지고 뭐 많이들 아시는 캐피탈 센츄리 데님이랑은 좀 다르고 이건 아예 우리가 아는 뭐 검도복, 유도복 같은 그런 재질의 네. 그런 걸로 좀 이제 허리랑 이렇게 코인 포켓 쪽에 네. 디테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 원단은 뭐 이 정도인데 이제 또 부자재, 뭐 실 또 얘기를 드릴 게 되게 많습니다. 요거 한번 설명해 주면 안 돼요? 네. 아 맞습니다. 아, 이게 맞습니다. 원단이 아무래도 5개가 종류가 들어간 거다 보니까 네. 아예 캔톤 이제 버튼도 아예 컨셉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버튼이 들어가는 게 컨셉인데 다 보면 가공된 느낌이 디자인만 다른 게 아니라 소재 자체도 달라요. 얘는 이제 뭐 구리만 들어갔고 구리가 사용된 거고 얘는 실제 이제 철 소재 때문에 이렇게 녹슨 현상이 또 일어난 거거든요. 철이 버튼으로 쓰인 거는 이제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네. 그 구리를 총알로 써야 되니까 구리를 못 쓰겠어요. 그래서 철을 써가지고 했던 그 고증을 이렇게 담은 거고 얘도 이제 철로 했는데 근데 얘는 이렇게 4개가 쓰였지만 그 실제로는 6개 종류에서 그 랜덤으로 아마 작업자분께서 달아주실 거라서 개치 차이가 다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것도 이제 부자재 또한 다 다르죠. 어떤 건 구리, 어떤 건 철 해서 이렇게 가공이 다 느낌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워싱이랑 이제 염색. 아, 그쵸. 좀 네네네. 또 워싱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우선 이렇게 다 다른 5개의 이제 인디고 원단으로 들어갔다 보니까 일단 이거를 우리가 바이오 워싱 이제 연청으로 먼저 이렇게 블리치 작업을 좀 해주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이제 다른 컬러로 이제 나온 건데 여기에다가 또 천연염색을 한번 했어요. 천연염색을 그 간물로 1차 해가지고 좀 컬러를 이렇게 약간 좀 브라운기가 돌게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호두로 작업을 해줬어요. 호두피로. 그래서 호두피로 하면은 이제 오리지널 컬러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블랙 컬러가 좀 나오는데 네. 이 자체에 블랙 컬러를 이제 먹이고 이걸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블리치 작업을 마지막으로 또 가공을 해줘가지고 살짝 기존에는 갖기 힘든 좀 약간 러스티한 컬러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좀 녹슨 것 같고 네. 좀 다크하게 좀 나왔습니다. 뭐 실 얘기도 되게 할 게 많은데 저는 이제 제작할 때 이렇게 좀 색깔이 많이 빠지고 막 그렇다 보니까 구분은 그만큼 좀 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20종류의 이제 일본산 실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간 이유는 파트마다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좀 두께를 베리에이션 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강이 좀 힘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두꺼운 실로 해준 것도 있고 뭐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는 부분에는 좀 이제 얇은 실로 뭐 이런 식으로 해준 것도 있고 원래 다 제 컬러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워싱을 거치면서 좀 빠졌어요 다. 그래서 구분하시기 힘들겠지만 20개의 실이 들어갔다. 네. 그래도 막 밑단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건 이제 컨셉인데 이 정도 입을 정도로 입으면 색깔이 빠질 정도 입으면 이렇게 밑에가 이제 이렇게 다 날아가고 실도 거기 보면 막 끊겨 있을 거거든요. 여기 끊겨 있고 막 이렇게. 네. 근데 이 끊긴 거를 좀 유도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일본에서 구입한 면사로 작업을 했어요. 면이 좀 잘 끊어지니까. 네. 근데 보통은 이게 뭐 불량으로 취급될 수도 있어서 이제 그 면 코화사라고 안에 또 이렇게 코화사로 잡아주는데 이건 아예 이렇게 컨셉화 이제 기획을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설명 없이 들으면 좀 불량일 수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철저히 의도된 거죠. 네.
이거는 왜냐면 이 정도 입었는데 이게 살아있는 게 전 좀 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실 사용을 좀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밑단은 데님의 고증 유니언 스페셜 43200으로 작업해줘가지고 이렇게 좀 사선. 네, 사선 아타리를 좀 의도했습니다. 야, 야타리 보세요. 이거는 네, 정직하게 나올 수 없는. 야, 기가 막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네,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다른 이 아더 컬러만 한번. 네네네네네네. 아. 네, 그래서 베이스는 네, 두 제품이 베이스는 같은데 이제 후가공에서 좀 베리에이션을 준 건데 이게 이 친구는 이제 2년 이상 발효된 간물로 여러 번 다잉을 해줘가지고 또 이제 선드라이를 거치면 이런 식으로 되게 러프하게 그 간물 컬러가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베이스 자체가 인디고다 보니까 거기에 간물이 올라가서 뭐 이렇게 흔적 군데군데 인디고가 남아있기도 하고 좀 많이 탈색된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간물이 많이 묻어있고 이런 이제 핸드 다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자들이 이제 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주름도 생겼다가 뭐 어디에는 없고 막 이런 식으로 개체 차이가 되게 재밌는 게 전 천연 염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키바타 대표님 설명 잘 들으셨나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게 잘 설명하지 않나요? 그래서 키바타 지금 제작하고 있는 제품은 다 제작이 사실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근데 예상한 게 거의 10월 말, 10월 둘째 주 정도로 예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천연 염색을 하는 그 장인들이 되게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작업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마다 되게 이제 한 개마다 되게 소요되는 시간이 되게 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도 언제 그 데님이 출시할 수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거의 한 10월 중순 되면 다 다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아마도 정확한 거는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있지만 하바티에서 한 10월 셋째 주, 넷째 주 정도에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그 염색하는 그 과정도 되게 이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판매를 나중에 하게 되면 그 오프라인 스토어 위주로 아마 판매를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아마 판매가 될 것 같고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돼도 뭐 일주일 뭐 이때부터 쭉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좀 팝업 행사를 통해서 이제 직접 그 밑단 수선도 좀 해드리고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면서 이 데님이 또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판매하는 시간을 좀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화되면 뭐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 그 하바티 계정을 통해서 또 아니면 유튜브 이 공지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장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